안녕하세요. 입시학명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의 구술고사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의 유형부터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주어지는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시험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학교마다 유형이 다르다라는 점, 그래서 학교마다 준비해야 되는 점이 다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계실 텐데, 주어진 자료가 다양한 만큼 자료에 대한 분석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어떤 자료들이 자주 출제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미리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제시문들을 하나의 주제로 종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제시문을 분석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는 10분 또는 길게는 30분, 학교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한 시간 내에 이 제시문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엮어낼까가 사실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만 출제가 된다라면은 사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교과서 외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사실 꾸준한 독서가 선행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의 의도를 빠르게 분석하고 체크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 주어진 다양한 제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구술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금 현재 이제 1, 2년 뒤에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만약에 저는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경우,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부터 한 중학교 2, 3학년부터는 그래도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양한 제시문, 다양한 제시 자료들 중에는 고전 작품들도 많고 그 다음에 문학이나 비문학 작품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 문제에도 현대시나 이런 부분이 제시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시 감상 능력이나 시 분석 능력을 연습하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낯선 시를 보는데 이 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면접고사가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따라서 1, 2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제재들을 좀 분석해 보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즉 나의 경험이나 또는 현대사회의 쟁점들과 연결시켰을 때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를, 또 이 제시문이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꾸준한 독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대는 지원학과와 단과대학과 관련된 연관된 교과에서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문계라 하더라도 경제경영 계열은 수학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 문학, 비문학 이런 작품들이 융합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연 계열의 경우 수학과 과학 지문 외에도 문학 작품에서 출제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출 문제의 예를 들면은 현대시, 전혀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 현대시 하나가 딱 나오고 이 시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원리가 다른 과학적인 다른 제시문의 과학 수학적의 개념 원리랑 어떻게 연관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시어의 의미를 수학과학 이론과 연계시켜서 우와,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전혀 나는 고려대 가고 싶어요, 나는 연세대 가고 싶어요, 꿈과 목표를 딱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런 꿈만 가지고 있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면접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찾아보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원서 접수하기 직전에 이 대학 면접 문제가 이렇게 나와? 보면서
놀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다 수능도 있는데 언제다 준비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시문이 나오는 그런 구술고사 형태의 면접은 1, 2학년 때부터 사실은 조금씩. 근데 그 준비가 정말 그때부터 기출문제를 풀고 예상문제 이렇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분석력을 키울 수 있는 밑작업, 그리고 사실은 이런 다양한 독서나 다양한 텍스트나 뭐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시각화된 자료 있잖아요. 그 도표, 통계, 그래프, 그림, 회화 작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문들이나 자료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면은요, 교과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수행 과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교과의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영어나 또 국어의 비문학 독해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딱 영역별로 떨어져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언제 다 해요라는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다 연계돼서 하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교 생활에서 효율적으로 다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응용형 문제들이 나오고 이런 다양한 제재들을 통합해서 답변을 하는 게 고려대 문제였다면 연세대의 제시문 면접은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시사적인 쟁점을 다루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는 어떤 사회 변화와 맞물려서 관련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듯 사회 변화를 좀 염두에 둔 바로 이제 해결책, 학생이 생각하는 해결책과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조리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간혹 정말 너무나 창의적인 학생들은요,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서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쨌든 답변의 방향이 어느 정도 이게 요구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답변을 좀 유도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막 이러면서 네,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 생각,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너 자신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면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 되지만 문제의 전제 조건이 제시문에 기반하여 또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면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제시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답변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느냐 못하느냐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답이 딱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시문에서 요구한 또는 질문에서 요구한 바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통계 자료 분석을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더 잘하고 통계치나 이런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부분이 이제 문과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그래프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면이 좀 많기 때문에 연세대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별로 똑같이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라 하더라도 유형이라든지 제시문의 어떤 그런 활용되는 제재들이 다 다양하게 다르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인문사회 계열이 이런 제시문 면접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한 독서 활동의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책을 읽고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실제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 이런 것들하고 접목시켜서 해석해내는 부분 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제한된 시간 내에 분석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사실은 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점점 빨라지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무슨 속독학원 이런 내가 한참 유행했었던, 너무 오래전인가요? 아무튼 있었는데, 이렇게 딱 책을 많이 본 학생들은 이렇게 딱 넘겨서 눈으로 쭉 훑어보더라도 대충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좀 생기죠. 근데 사실 이런 텍스트 자료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특히나 요즘은 학생들이 이런 시각화된 멀티미디어나 뭐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정보를 많이 얻고 하지만, 이런 텍스트화된 자료를 읽는 것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익숙해지지 않고 길게 글이 나오면 어렵다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고, 막상 빠르게 읽어내려가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국어 영역에서도 비문학 지문이 길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오답을 내는 경우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 비문학이 어려웠어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사실 선행되지 않으면 제한 시간 내에 제시문들을 분석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심층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다양한 독서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고려대에서 2018년, 18년도, 17년도 요 때의 이제 문제 중에 보면은 그 서울대학교에서 한번 나왔었던 고전 제시문이 중복 이제 동일하게 출제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고전이니까 그렇게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따라서 이제 제시문 면접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좀 골고루 봐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사례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고전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맹자에서 이제 양해왕 장구 상 중에 이제 제선왕 편의 에피소드예요. 사실 너무 유명한 에피소드여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지만, 이런 고전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또는 전혀 접해보지 않았었던 학생들에게는 도대체 이 일화가 뭘 의미하는지 찾기가 힘들었었던 것이죠. 내용인즉슨 그랬습니다. 이제 선왕,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펼치는, 올바른 정치를 하는 왕이 되기 위한 자질에 대한 그런 일화였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제선왕이 행차를 하다 보니 소가 사지로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를 딱 보는 순간 정말 소의 그 큰 눈망울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끌려가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흔종 의식이라고, 그 의식에 이제 동물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그런 의식에 이제 저 소가 가게 돼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선왕이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저렇게 사지로 끌려가는 소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으로 바꿔라. 네, 소를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이제 그 일화를 통해서 이제 맹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연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맹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선왕이 될 좋은 왕도 정치를 펼칠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실 여기까지가 발췌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보면 학생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잖아요. 사실은 이제 포커스는 왜 맹자의 그 사상이 좋은 왕의 자질이라고 이야기했는가를 찾는 거였어요. 두 번째 제시문이 아마 상상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배려에 대한 키워드를 찾게끔 하는 비문학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세 번째는 국가 간의 호혜적인 관계에 대한 그런 제시문이었습니다. 세 지문의 연결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관계 맺음에 있어서의 이런 원활한 소통, 그 다음에 그것이 뒷받침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정치라든지 뭐 이런 사회 통합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로 끌어가야 자연스러운 맥락이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제선왕의 그 일화는 지도자,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어쨌든
내가 다스리는 그 지역의 상황을 직접 본 거잖아요. 즉 보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 맺음의 만남이 실상 있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본 이상 내가 공감을 한 것이고, 봤다라는 전제하에 공감을 해서 그의 측은함을 헤아려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양이나 소나 똑같은 생명체인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 흔종의식을 없애던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양은 보지 않았고 소는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봤다라는 전제 조건, 즉 내가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공감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해서 느끼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부분에서 이런 자질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서로 상호적인 어떤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구나. 즉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줬어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사실 되게 심오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양해왕 장구 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지문이에요. 서울대에서도 고대에서 발췌했었던 그 부분 이상의 부분이 실려 있었고, 거기서도 어떤 이 고전에 대한 의미 해석을 묻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맹자라든지 이런 고전을 읽지 않은 학생들이 만약에 제시문 면접 준비를 하면서 다른 대학에, 그러니까 서울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이런 제시문 면접 기출 문제를 골고루 다 보고 한번 연습해 봤었던 학생이었다면, 사실 고려대에서 나왔었던 그런 문제도 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즉 낯설지 않은 지문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연습은 사실 단기간에 되기가 힘드니 1,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맹자 정치에서의 어떤 인의 정신이 본 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공감과 연민이라는 것으로 관계 맺음에 있어서의 어떤 배려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그것이 그들이 말할 인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3번 문제에서도 국가 간의 호혜주의로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되고 어떤 입장을 취했을 때 국가 간의 다양한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결론으로 이끌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의 이런 질문들이 사실 연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지, 각각 맹자의 얘기 따로, 뒤에 국가 간의 호혜주의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은 사실은 일관성 있는 답변이라고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 교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 다음에 서로 연결을 해서 내가 통합해서 해석해내는 능력, 이 부분이 바로 학업 역량인데, 이런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위와 같은 과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내가 해석하고 풀어내는 과정에서의 응용력과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답을 맞춰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해서 면접을 망쳤어 뭐라든지 나 이거 도저히 못 풀겠어 라는 식으로 지레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면접 상황에서 내가 100% 정답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이 얼마나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면접관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학생으로 어필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려는 노력, 또 나의 배경 지식을 10분 활용해서 다양한 접근으로 시도해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제시문 면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시문 면접 1,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3학년 학생들은 학교별 유형 체크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